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즌 K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올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지아이노베이션을 알아볼 텐데요. 지아이노베이션의 장명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아이노베이션이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GI101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표 파이프라인이기도 하고 이게 면역 관문 억제 효과랑 면역 세포 증식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융합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먼저 면역 관문 억제 효과를 보면 암세포에 있는 CD80에 결합을 해서 이제 T셀의 CTLA4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억제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현재 시판 중인 면역 항암제 중에 CTLA4와 결합하는 이제 여보이랑 좀 비슷한 역할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이는 이제 CTLA4를 브로킹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TLA4에 이제 바인딩해서 그 CD80에 못 붙게 하는데요. 저희 거는 이제 CD80 솔루블 폼이다 보니까 CTLA4에 붙어서 억제하는 기능 플러스 그다음에 리간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용체가. 그래서 CD80은 CTLA4뿐만 아니라 CD28, CD28이라는 T셀 활성을 올려주는 그래서 적당히 붙어서 저희는 어떤 이런 T셀에 그 적절하게 시그널을 줘서 T셀의 어떤 액티베이션도 좀 도와주는 게 여보이와 차이점이고,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했던 그 어세이 T셀 증식 어세이를 보면은 CTLA4를 브로킹하면서 약간 T셀들을 올려주는 경향이 CD80 파트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IL2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좀 타겟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건 뒤에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T세포 성장 인자로 불리는 인터루킨2에 이제 관여를 해서 면역세포 증식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인터루킨2가 사실 면역 활성 효과가 우수해서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작용 이슈가 좀 있어서 그 GI101은 부작용 문제를 좀 어떻게 최소화하고 있나요? 저희가 독성 실험에서 다양한 그 용량 시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원숭이 실험에서 저희가 최근에 얻은 결과들을 하면은 그 FC가 붙어 있는 IL2, 즉 롱액팅 IL2를 보면은 원숭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좀 그 도주를 저희가 지하101과 비슷한 도주를 하면 대부분 원숭이가 사망하는 독성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CD80이라는 물질이 IL2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면역세포에 타겟팅하면서 IL2 같은 것들이 이런 폐에 있는 엔도세리알 셀이나 상피세포에 가서 이런 엔도세리알 어떤 리키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이토카인 IL2들은 타겟팅이 이제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전신에 있는 IL2 수용체가 있는 다양한 세포에 붙는데, 저희는 CTLA4나 CD28에 타겟팅 하다 보니까 좀 더 면역세포 쪽으로 붙으니까 독성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독성이 없는 안전한 IL2로서 저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101에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인 GI 스마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 좀 특징을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보통 많이 개발하고 있는 저희 파이프라인들이 이중융합 단백질, 나아가서는 삼중융합 단백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항체들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다 보니까 단백질의 어떤 이 구조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초셀이라는 그 세포에서 발현시킬 때 굉장히 안정된 구조로 되기 때문에 생산이 되게 용이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다 뭐를 갖다 붙이면, 약물을 갖다 더 하나 붙이면 우리 세상에 우리 몸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런 폴딩이라든지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개 정도 만들어 보면은 생산이 되는 그 물질들이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어렵게 내서 이중융합, 삼중융합 단백질을 디자인했는데 생산이 안 되다 보면은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저희가 이런 링커라든지 힌지, 이 부위의 서열이 굉장히 이중융합 단백질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C 바디에 힌지나 링커를 다양한 조합을 갖고 있어서 빨리 미니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스크린을 해서 가장 단백질 생산이 좋은
그 링커나 힌지들을, 그다음에 FC 바디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단백질 생산성이 우수한 파이프라인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GI 스마트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제넨텍이 이와 비슷한 방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그걸 응용해서 더 개발한 방식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스마트가 적용됨으로써 이제 GI101이 지금 중국 심시어에 기술 수출이 됐고 또 현재 MSD랑 키트루다 병용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PD-1 면역 관문 억제제잖아요. 근데 이 두 조합의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 편인가요? 네.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응률이 PD 그 L1을 발현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종양의 경우는 20-30%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 정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키트루다가 전략이 단독요법보다는 병용요법을 택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이제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D80 파트는 그 면역암 주기에서 그 면역세포의 프라이밍 단계, 액티베이션 단계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CD80이 CTLF에 붙어서 T셀들이 충분히 액티베이션 되고 프라이밍 될 수 있도록 해주고 IL2 부분은 그 세포들이 증식할 수 있도록 림프노드나 스프링 같은 2차 임파 조직에서 증식을 많이 해주게 되죠. 근데 PD-1 항체, PD-L1 이런 블로케이드들은 뒤쪽 부분에 이런 그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 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면역 세포들의 그 탈진, 관문을 풀어주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뒤쪽 부분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1과 키트루다의 병용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는 것을 휴머나이즈 마우스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 MSD 머크가 그 점에 주목해서 임상이 가지 않은 전임상 단계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이죠. 200명의 프리드럭 서플라이와 그다음에 프로토콜을 같이 함께 쓰게 돼서 키노트 B59라는 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임상 디자인이나 뭐 스케줄 같은 게 좀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임상 디자인이나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희 임상팀하고 임상에 관련된 우리 남수현 대표님하고 윤나리 팀장님이 와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 그 임상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임상 디자인이 잘 돼야 임상 성공할 수 있고 한 50%의 성공은 초기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토콜은 MSD 머크와 20-3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콜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어댑티브 스임리스의 일상 이상을 합한 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을 한꺼번에 하는 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할 수 있는 이번에 환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한 400명 정도 환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암종도 이번에 14개의 암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먼저 단독요법으로 용량을 설정을 하고 키트루다가 병용을 하면서 가장 좋은 최종 용량, 임상 이상을 위한 최종 용량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MSD 머크와 GI 이노베이션의 임상 쪽 파트에서 가장 효능이 좋을 고용암 7개를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키트루다와 101의 병용 요법, 그다음에 저희 임상 이번에 디자인에는 VEGF 이니비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활성화된 T셀이나 NK셀들이 암 조직으로 잘 들어가는 데는 그런 어떤 혈관의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VEGF 이니비터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VEGF 이니비터와 병용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암의 항원들이 좀 노출되는 것이 훨씬 T셀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사선의 그 항암요법도 같이 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암종이 많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응이 좋은 암종은 계속 익스펜딩, 확장해서 환자들을 모집을 하고 반응이 안 좋은 암종들은 빨리 크로징하는 어댑티브고 일상 이상을 한꺼번에 하는 심리스 디자인을 저희 임상팀과 MSD 머크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디자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GI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큰 상장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이걸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닌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술성 평가 세 곳에서 다 A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성장성으로 가시는 이유가 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성장성을 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임상 단계에서도 기술 이전을 2건을 했습니다. 심시, 어랑, 유한양행 각각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였고,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는 모델이 어떤 기존의 기술 평가 방식으로는 좀 평가받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량적 평가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제 기술의 완성도에서 임상이 2상, 3상에 가 있어야 이제 완성도 측면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임제 1상, 1상이 들어가거나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스에 아웃을 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 주관사랑 협의한 결과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성장성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었고, 저희가 업력이 이제 3년 좀 넘은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성장형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좀 전임상 단계에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술 이전하고, 그다음에 임상도 초기에 글로벌 제약사랑 디자인해서 나가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아마 거래소 측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상장으로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인 좀 타임라인이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공모금 같은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원래는 올 여름에 상장 스케줄이 나왔었는데 이제 성장성 특례 좀 방식이 보다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상담을 한 달에서 3개월로 지금 늘린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저희가 가을에서 겨울 사이로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그 결과들이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부분의 이제 공모 자금은 임상에 한 80%가 투여되고,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글로벌 제약사 한 군데랑 먼저 시작을 하지만 저희 101을 좋아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다른 파이프라든가 병역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00명 정도 임상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통 임상 암 환자 한 명당 1년에 1억이고 2년 정도 임상이 걸리니까 2억 정도, 총 그러면 2천억 정도의 그 자금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쪽에 투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 미팅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업력을 물어보진 않고 회사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임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리 IPO와 IPO를 통해서 2천억 이상의 공모 자금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금으로 2년 안에 임상 1, 2상 그 사이에서 글로벌 제약사 다시 한번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저희 약이 많은 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용화까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GI 이노베이션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명호 대표님과 함께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이징 K바이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